이게 일반 스케일링만 했을 때 안쪽 한번 볼까요? 어이구야, 이런 애들이 제거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인 거죠. 환자분들은 시리지 않은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을 0이라고 생각해요. 네, 똑같은 시간을 10분을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희석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거만 하다가 겉에 있는 부분 다 제거됐습니다 하고 환자한테 집에 가라고 하면 이 치아는 잇몸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나빠질까요? 보통 잇몸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스케일링만 받고 집에 갑니다. 일반 스케일링을 할 때는 이렇게 보듯이 이게 진동이 떨림이 있는 기구거든요. 앞뒤로 떨림에 의해 가지고 이 치아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떨어내는 일을 얘기해요. 근데 일반 스케일링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잇몸이 건강한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만 스케일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러 팁은 생각보다 신기해가지고 연조직에는 닿으면 별로 느낌이 잘 안 와요. 이 경조직에 닿아야 자기력을 발휘해요. 치주염이라고 하는 건 이 주변에 있는 이 부분들에 치석이나 뭐 세균들 이런 녀석들이 이 부분에 잔존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부분, 자기 세균들도 이제 살려고 하겠죠. 자기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들어가요. 얘들 왜 들어가냐? 이 위에는 침이나 이제 치은 열구액 같은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음주단속 같이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하러 다니는 몸의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허용해주면 조금씩 더 허용하게 될 테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허용하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안 들리는데 무게중심 밑으로 이동하면 흔들리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위쪽에 있을 때 저희 지원군들 있잖아요. 치은 열구액도 있고 침도 있고 또 상피 이제 세포에서 나오는 이제 백혈구들 이런 녀석들이 있을 때 헌병대나 이런 애들이 검열을 같이 해줄 때 같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갖고 제거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맨날 깨끗하게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균의 허용도를 이렇게 허용을 해봤다고 해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받는 것 같고는 여기만 제거하고 가니까 자, 안쪽을 한번 보죠. 어이구야, 이런 애들이 제거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이게 지금 일반 스케일링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깨끗한 상태냐? 전혀 아니죠. 심부에 있는 이 대장들을 제거를 못했잖아요. 지금 이게 위쪽에 있을 때는 약간 치태가 저희 그 엄마들이 얘기하는 이똥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면 약간 노란색이자 상아색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칼슘이나 인성분 같은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이런 녀석들은 제거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이게 일반 스케일링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이 과연 잇몸병이 해결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세히 봅시다. 이거를 자세히 한번 보면 여기 스크래치가 보이나요? 스크래치. 왜냐면 이거 떨림이 있다니까요. 이게 떨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톡 패여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또 들어가 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잇몸 치료를 할 때는 할택을 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그 스케일링 하는 것보다 살짝 비싼데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5,000원 차이 나나요?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고, 치주 스케일링을 할 때는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이 똑같이 제거는 합니다. 이렇게 제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제거를 하죠. 그리고 크로스로 제거를 하는 게 치과 의사들도 이제 보통 이제 SRP라고 해서 스케일링 앤 루트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스케일링은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모든 걸 썰어내는 일을 얘기해요. 이거를
이렇게 스케일러, 그러니까 전자동 스케일러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스케일링의 개념은 결국 이런 녀석들을 모두 떼어내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손으로 해도 이거는 스케일링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대신 스트로크를 조금 달리 해야겠죠. 저희 치주과학에서는 이 플래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플래닝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을 제가 플래닝을 해볼게요. 아까 스케일링 스트로크는 똑똑 끊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이 끊어내야 되니까 이 떨어뜨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톡톡. 근데 루트 플레인 스트로크는 조금 다릅니다. 루트 플레인 스트로크는 이렇게 밀어요. 아이고 밀린다. 부드럽게 이렇게. 치과학이 아직 디지털화가 덜 돼서 진짜 인간이 손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는. 진짜로 마룻바닥 왁스 청소하는 것 같이 미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는 끊어치면 안 돼요. 끊어치면 매끈매끈하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탁탁 끊어지면서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멘튬 부분이 일부 긁혀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환자가 가끔 잇몸 치료하고 좀 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잔여 물질같이 조금씩 남아있던 치석들은 여기서 이제 씻겨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일반 스케일만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보면 스크래치가 이렇게 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는 평평해졌나요? 평평해졌죠. 이게 이제 치근 활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스케일링 혹은 치즈 스케일링만 된 상태.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직접 하나씩 다 긁어내요. 긁어내고 평탄화까지 하고. 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얘는 아까 제가 앞니여가지고 그냥 쉽게 했잖아요. 아이고 얘를 어떡합니까 얘를. 그렇죠? 얘는 지금 뿌리가 두 개고 가운데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플로테이션, 그러니까 치근 이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백마구지 같이 중요한 데예요. 여기를 함락당하면 뼈가 파괴되는 거를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스캔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뽑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여기를 하는 것도 환자가 엄청 싫어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구분대가 많잖아요. 앞니랑 달라요. 아까 거기랑. 자, 근데 환자분들이 명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제가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보면은 높여서 했어요. 자, 요만큼 치석되거든 거 보이세요? 한번 낮춰볼게요. 제거가 되나요? 자. 같은 시간을 했다고 해볼게요. 제거가 잘 됐습니까? 환자분들은 시리지 않은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을 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똑같은 시간을 10분을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치석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거만 하다가 겉에 있는 부분 다 제거됐습니다 하고 환자한테 집에 가라고 하면 이 치아는 잇몸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나빠질까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시리고 안 시리고가 아닙니다. 치석하고 치태, 치아 주변에 있는 잔여 물질들, 스테인 같은 어떤 변색 요건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너무 시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시릴 거 아니에요. 막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제거를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는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크잖아요. 제거 됩니까 이거? 제거 돼요?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박혀있을 텐데 어떻게 돼요? 각도가 요만큼밖에 안 나요. 그죠? 그때 이런 녀석들을 쓰는 거예요. 안에 넣고 제거를 하는 거죠. 블라인드 테크닉이에요. 보통 잇몸에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를 의사가 대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놀림이 더 숙련돼 있으면 좋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잇몸이 날아가는 거죠. 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루트 플래닝을 합니다.
플래닝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바깥쪽이 어떻게 할 텐데 여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치아가 이완되면 예우도 불량하고요. 뿔이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녀석들은 이렇게 미니 큐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치진 2기부 병변이 생긴 부분에 SRP까지 알아봤는데요. 2기부 병변은 이렇게 해놔도 또다시 병에 잘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이완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스케일링 앤 루틴 플래닝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게 치주과 의사의 가장 기본 소양이고 가장 기본으로 하는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다 되기 때문에 안 아프시더라고 하더라도 뼈가 많이 녹아있다든지 치석이 잇몸 안쪽까지 있다고 하면 의사가 분명히 권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잇몸 치료를 꼭 받으셔갖고 본인 치아를 꼭 오래 살려서 쓰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